그 비법도 한번 풀어주세요. 부동산? 네, 부동산. 왜 아무것도 나도 잘 모르니까. 못하는데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도 좀 알면 좋겠다 해서. 부동산 좀 알으면 돈 되죠. 아파트는 네. 이거 어차피 그 나중에 지분 구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인주 기자입니다. 오늘 5월 14일 목요일 5시 오후 5시가 좀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목요일은 교통방송에서 진행하는 라디오 이 생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첨단 쪽 이 방송국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친한 형이 좀 전화 왔는데 주식하는 형이에요. 주식에서 좀 돈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이야기 한참 했었고요. 어제도 상무지구에 미래에셋 투자증권 점심시간대인데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북적북적하게 있는 거죠. 와, 이게 뭐지? 이 점심시간인데 봤더니 주식 투자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긴 대기줄이 서 있더라고요. 그만큼 주식 열풍을 넘어서 광풍, 이 대한민국이 주식 투자에 진짜 이렇게 다 빠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부터 주식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안 쳐다보게 되고 이 재테크에 대한 관심들은 사실 있어 왔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쪽에 좀 관심을 두고 좀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주식은 좀 잘 된 사람도 있지만 또 안 된 사람도 좀 많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주식이 선택이 아닌 좀 필수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많이 하시죠? 사실 뭐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 뭐 재테크 경제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부동산이나 또 주식 또 여러 가지 이제 투자 고민하시면서 일을 하실 건데 한 달에 100만 원 모으기가 사실 쉽지 않죠. 월급쟁이 직장이.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 또 잘 투자하고 지금처럼 불장이면 정말 큰 돈의 수익을 또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또 리스크도 있죠. 요즘은 뭐 리딩방, 불법 리딩방 또 잘 모르고 했다가 좀 사기당하는 그런 사례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모든 어떤 투자가 됐던 내가 잘 알고 내가 공부하고 나만의 좀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6개월 전에 이 첨단에 있는 커피숍에서 구독자님 만나서 커피 한잔 했었는데 이분은 이제 본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승부수 걸겠다. 그래서 전 재산을 그 SK, 하이닉스, 또 반도체, 삼성에 몰빵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투자 권유하셔라, 투자를 해라 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잠깐 솔깃했었는데 만약 그때 했었다면 또 어땠을까 라는 좀 생각도 뭐 들었습니다. 주식 지금이라도 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잘 몰라요 사실은. 오늘은 라디오에서 주식 관련된 이야기 뉴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신 뭐 내용일 것 같은데 그래도 돌아가는 이야기들 이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할 건데 그 이야기도 한번 휴대폰에 담아서 여러분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방송 라디오 생방송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라펜텔이 보이네요. 광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같아요. 신축 중에서 라펜텔 72세대인데 상가는 몇 개 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밤에 아직 불 켜져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니까 미분양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광주의 부동산 시장이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인데 시간이 한참 흘러도 아직까지는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벌써 이 방송 한 지도 한 3년 가까이 더 가네요. 2년 막 지나서 고유가 때문에 차량이 2부제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완전 덥네요. 여름이에요. 여름 한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장 오늘 입었으니까 뭐 완전 땀이 엄청나게 저도 흘리고 다닙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겼네. 이거 언제 이거 바뀌었네. 이거 새로 생겼네요. 방송 출연자. 이것도 이제 시스템이 새롭게 바뀌었네요. 여기 경비 하시는 분들이 자동화 좀 된 것 같은데? 제가 주식 투자를 조금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제 친구나 또 가족, 지인, 좀 친척들 중에서 주식 투자했다가 진짜 큰 손해를
보셔서 진짜로 그냥 쫄딱 망할 뻔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식도 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신 분들 또 단타로 잘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좀 타고나야 되는 것 같고 정확히 뭐 주식 장외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그만큼 좀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아요. 공짜 점심 없는 것 같고 뭔가 투자를 하려면 거기도 좀 알아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산업에 대해서 그 미래 전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좀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방금 출연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좀 그렇게 좀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주식 안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쳐다보게 되고 주식하게 되면 계속 또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 스마트폰에 주식 차트 계속 보고 계시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주식이 워낙 뭐 대세가 됐기 때문에 안 하면 또 약간 좀 경제 문외한 미개인 같은 그런 좀 느낌들이라든가 시선들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생각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식을 많이 밀어주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죽이고 있고 주식 쪽으로 이렇게 좀 가려고 하는. 근데 이제 서울이나 또 지방 부동산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광주 부동산 예를 들면 계속 지금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전세가도 지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집이 거래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 이제 그 물량들이 많죠.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이 격차들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들이 더 커지는 것 같고 정책이라든가 금리도 사실 같은 조건에서 봐야 돼서는 안 된다. 지방은 좀 따로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는 다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통합도 하고 있는데 주식 뭐 좋은데 너무 이제 주식 쪽으로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지방 부동산에 대한 그런 데미지라든가 이 풍선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우려도 어디가 찾아낸답니다. 입지가 좋은지 뭐. 잠깐만 앞차가 멈췄어. 시사 포커스에서는 연일 치솟는 코스피 속에 전국적으로 주식 투자 열풍이 확산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집중 인터뷰에서는 지역 거점 암 치료와 첨단 의료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화순 전남대병원의 이완식 병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TVN 남도 매거진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오늘 다룬 이슈에 대해 서 기자의 시사 포커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식 투자 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시장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오늘은 뜨거워진 증시 분위기와 그 이면의 우려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모이기만 했다 하면 주식 이야기를 다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코스피도 뭐 7,900대를 넘나들고 있는데 예. 8,000에 도달하냐 마느냐 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주식 이야기 한번 그러시죠. 나눠볼까요? 할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그렇죠. 계속 올라가니까. 네. 맞아요. 오늘도 전화 왔습니다. 네.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 종종 들립니다 요즘. 자랑치로 전화가 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점심을 상무지구에서 먹었는데 네. 상무지구가 이제 증권사들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점심 시간 한 12시 30분 그 정도 됐는데 증권사 그 투자 창구에 그 손님들이 막 북적북적 있더라고요. 오, 점심 딱 주변에. 시간인데. 네, 네. 거기 상담하거나 이제 이렇게 투자하려고 이렇게 줄 서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만큼 이제 그 코스피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 특히 광주도 열풍 넘어서 이 광풍이 불고 있다.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코스피가 이 보니까 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7,886 아침까지 상황이었는데 지금 조금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락봉 하는데 이대로면 이제 8,000포인트 이렇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들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애완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전장보다 0.85 내린 1,489원으로 개장을 했고요. 유가 증권 시장에서 6거래일째 개인 순매수와 외국인 순매도가 힘을 겨루는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개인은 1조 3,739억 원 매수 우위로 홀로 지수를 견인 중이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 3,742억 원과 979억 원을 순매도 중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 글로벌 이슈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뭐 이란 전쟁 때 주식이 한번 뭐 급락하기도 했고 네. 반도체 호황 덕분에 뭐 급등하기도 했는데 네. 한국 증시에도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분위기 요즘 이게 우리나라 뭐 기업들도 그렇고 이 국내 뭐 정세가 해외 시장 글로벌 이슈하고 이제 민감하게 연동돼서 가기 때문에 네. 되죠. 어제 제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기름을 주유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더 올랐나요? 2,000원 넘었더라고요. 어. 휘발유 2,020원. 점점 비싸지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름값이. 네. 이제 이란 전쟁 또 트럼프 이슈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또 이 반도체 도황 주식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뭐 삼성 또 SK 하이닉스 반도체 시장에 되게 관심을 두고 있는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영향을 이 증시에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했죠. 시진핑과 네. 이 주석과 만나서 그 뭐 여러 가지 합의점들 뭐 나오게 되는데 그 여부에 따라서 이 주식의 등락폭은 랠리처럼 계속 이어지고 갔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오늘 시진핑, 이 트럼프 가졌는데 이 가운데 이제 엔비디아 대중 반도체 수출 확대 기대가 커지면서 2% 넘게 올랐습니다. 주요 기술주로 구성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57%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전년 대비 6%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한층 키웠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 미국 반도체주 상승세에 탄력을 받아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옵션 만기일 물량 출회로 지수의 상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4월 미국 인플레이션 쇼크에도 이 마이크론 등 미국의 인공지능 또 반도체주의 강세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힘입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쭉쭉 올라가는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다면서요. 특히 삼성전자 오늘도 올랐죠?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예. 주식 혹시 하십니까? 저는 예. 저도 궁금해서 네. 지난달에 딱 하나를 사봤거든요. 한 주? 네, 한 주를 사봤는데 예. 그런데 이미 올랐을 때 네. 들어가서 그런지 네. 그냥 뭐 신기하니까 이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네, 그런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뭐 삼성전자 진짜 계속 지금 뭐 상승해서 뭐 5만 전자, 6만 전자, 7만 전자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얼마냐? 거의 30만 원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와. 와, 지금 29만 4,500원까지 확인했는데 계속 좀 상승폭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 장 초반에 4.58% 뛰어서 29만 7천 원을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또 SK 하이닉스도 진짜 요즘 장난 아니죠. 7.68% 급등했는데 주식 한 주가 이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195만 7천 원. 예. 이렇게 하면 200만 원대도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한 주면 이제 이런 거 사면은 진짜 이게 한 주만 있어도 든든하죠. 네, 근데 뭐 비싸니까 한 주가. 그렇지. 일반 서민들이 또 접근하기는 네, 상당히 이제 부담이 좀 장벽이 되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상위 종목 코스피에서 주식이 잘 나가는 회사들이 어디냐 좀 살펴봤더니 네. 현대차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물산, 하나 에어롭 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SK 스퀘어라든가 삼성전기, 두산 에너지빌리티, 또 기아 이런 것도 약간 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니까 이 보험이라든가 건설, 의료, 정밀기계, 유통 이런 게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운송, 창구, 이 통신, 전기, 가스 이런 거는 하락인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제 고유가 현상에 유가 기름 관련된 쪽은 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 5.66포인트 오른 1182%, 82포인트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주식 투자 열풍이 사실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퍼지면서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는 현상들에 네.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맞아요. 나오고 있다고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좀 안 하거든요. 네. 왜냐면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 많이 봐서 네, 저도 이거는 그래서 좀 안 해야겠다. 요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예 그런 마음 먹고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거 보니까 살짝 흔들리고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지금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좀 불안해지고 그런 게 맞아요.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님도 지금 비슷한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상장법인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1,456만 명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죠. 코스피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 주식 투자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더 급증을 했습니다. 주식거래 활동 계좌수는 지난 4일 기준 1억 522만 개, 지난해 말보다 6,693만 개가 늘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좀 늘었고요. 일상적인 정책이나 정책 위반자의 발언을 모든 주가와 연결시켜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12일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기업들에게 거둔 초과 세수를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국민 배당 이런 거 좀 제안했었는데 이게 나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넷 주식 토론방에서 이 비판글이 쏟아졌고요. 이 발언 이후로 SK 하이닉스 또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피 지수가 7%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 김 실장 발언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확실하죠. 네. 하지만 이 블룸버그라든가 일부 외신들이 이 발언이 주가를 흔들었다라고 이제 지적하자 인터넷 주식 토론판에는 이게 하이닉스 뭐 하락에 베팅한 거 아니냐라는 감정 섞인 이 원색적 비난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락에 베팅한 다음에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예, 이런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를. 네. 사실 청취자 문자로도 주식 저도 안 하지만 나만 안 하나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런 생각을 저도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렇죠. 예. 7695님도 그런데 예. 한두 분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은 도박이 아니고 투자라고 하는데 네. 다 하면 탈이 나는 법이죠 하고 우려 섞인 문자도 8855번님 보내주셨어요. 네. 그도 그럴 것이 뭐 일부 시민단체가 정책 토론을 하는데 네.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살해 위협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죠. 진짜 좀 무섭죠. 예. 네. 그 참여연대 등이 오는 20일 이 반도체 초과 이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긴급 자담에 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참석자를 살해하겠다라는 위협글이 좀 올랐습니다. 경찰이 참여연대 사무실로 출동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 단순히 여론 측면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네. 직접 행동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에 개인 주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이 대표적인 사례죠. 네. 실제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2일 총파업을 하면 맞불 집회를 열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성과급을 과도하게 주게 되면 기업 이익이 줄어들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높아진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 정책 방향까지 바꾸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여러 차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하려고 했지만 개인 투자자 반대 여론에 맞춰서 번번이 좌절되게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주식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식하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이 됐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자자가 많아지고 어떻게 하나에 보면 또 이익 집단까지 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1980년대 이 금융 자유화 그 시절에 보면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이 소수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민주주의를 제약한다는 시각이 강했지만 이 코스피가 급등하는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된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이 대중화되고 참여자가 소수에서 다수가 된 만큼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금융시장의 요구나 이해관계를 반영하게 된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가 상승을 경제정책 성과로 내세우면서 여론이 과도하게 주가에 반응하는 현상을 부추겼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상승을 예. 하고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예. 왜 내 건 안 오르냐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을 노린 예. 불법 행위가 요즘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남들이 돈 많이 번다고 하면 혹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이런 경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 투자가 이제 처음인 사회 초년병들 이런 분들이 또 요즘 유튜브라든가 SNS 이렇게 유명세 얻은 분들을 좀 이렇게 리딩해서 좀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하신 분도 계시지만 네. 불법 리딩방, 뭐 이 단톡방을 불법에서 나중에 그 목적을 하는 그런 이제 수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리딩방 운영진이 특정 종목을 미리 좀 매집을 해가지고 네. 회원들에게 이 3일 내 100% 수익을 보장한다. 빨리빨리 들어라. 내세워서 매수를 좀 종용하고. 빨리 사라. 이렇게. 그렇죠. 막 네. 마음 급하게 하는 겁니다. 네. 주가가 오르면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떠넘겨가지고 이익을 챙기고 먹튀하는 사례 실제로 확인됐고요. 본인들은 팔고 그렇죠. 그들이 들어오는. 네. 네. 그리고 일부 업체는 유료 멤버십으로 고정 수입을 확보하고도 허위 용역 거래를 꾸며가지고 법인 자금을 빼돌려서 사주 일가의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기업의 외형적인 발표만 믿고 투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뒤 가공에 호재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실질적인 실체 없이 신재생 에너지 진출이라든가 상장 임박, 허위 정보를 공시해서 이 소액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상장사를 개인 회사처럼 취급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사주 일각에 빼돌리는 행위, 결국 주가 하락과 소액 주주의 피해로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 초년병도 주식 잘 모르신 분들, 저처럼 안 하신 분들이 막 남들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좀 숙고를 해야 된다. 그런 맞아요. 다음에 이제 네. 잘 알아보고 공부한 다음에 인사이트 키워서 해도 늦지 않았다. 네, 아니 2451번님도 정말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는데 뱁새가 황새 쫓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런 말이 있다고. 너무 훌륭하신 발언들이 많이 나오시는 우리 그러니까요. 정치자분들은. 본인 스스로 본인에 맞게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유는 적어도 은행 정기 적금 넣습니다. 이러셨는데 그쵸, 사실 이게 투자를 했다가 원금까지 이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수익을 약속한다 하면은 꼭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 기자의 시사 포커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의 서인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